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에 안심마크를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딥페이크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는 AI 기술이 가짜 목소리를 탐지할 수 있도록 금감원이 보유한 범죄 통화 데이터를 통신사 등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올해 상반기 들어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경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8,400여 건, 피해 금액은 2,500억 원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 건수는 15%, 피해 금액은 50%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19년에 최대치를 찍은 뒤 지난해까지 꾸준히 감소해왔는데 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도구 단속, 국제 공조 강화,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 등 4갈래로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중국 광동의 한 공업지구입니다. 같은 복장의 여성 수십 명이 줄을 맞춰 이동하고 지도원의 감시 아래 기숙사로 들어갑니다. 체류기간이 통상 3년이지만 코로나 봉쇄로 제때 귀국하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체류기간을 넘겨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파견 노동자들을 모두 귀국시키라고 북한에 통보했다며 북한은 순차적인 노동자 교체를 요구했지만 중국이 전원 귀국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일단 부인했습니다. 我希望有关媒体秉持专业水准，基于事实客观报道，不要把新闻写得像小说。 하지만 최근 북러밀착에 중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걸로 알려지면서 파견 노동자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나옵니다. 북러 신조약은 사실상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를 상당히 침해하는 거다. 중국의 반발이 노동자 문제를 비화됐다. 10만 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서 연간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걸로 추산되는데 중단될 경우 북한 외화벌이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필로폰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 마약은 언제부터 투약하신 겁니까? 마약 피실 때도 하신 건가요?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대신 처방받아 오 씨에게 제공한 전현직 야구 선수와 병원 관계자 등 25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는 오 씨가 과거 소속됐던 두산 베어스 현직 선수 9명과 트레이너도 포함됐습니다. 오 씨가 은퇴한 뒤 운영한 야구 아카데미 수강생의 학부모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3명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오 씨는 이렇게 지난 2020년부터 지인들을 이용해 수면제 등을 대신 처방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 씨의 은퇴 시점은 2022년 10월. 현역 선수 시절부터 수면제 등을 불법 투약한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두산 측은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선수들의 경기 출전을 배제한 상태입니다. 오 씨는 투약 사실을 폭로하려던 지인을 상대로 보복행과 협박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해당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보내진 택배 상자를 뜯어보니 평범해 보이는 찻잎 상품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포장지 안쪽에는 마약류인 케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발신지가 캐나다인 또 다른 택배 상자 안에서는 샴푸로 위장한 합성 대마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이처럼 국제 택배로 마약을 밀수해 전국에 유통시킨 조직원 70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41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파트 화단에 수상한 것을 파묻는 젊은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마약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거된 일당은 SNS에서 마약 홍보 채널을 운영하며 온라인상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밀수책, 운반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모의하고 서로에게도 신분을 철저히 감췄습니다. 밀수된 마약은 택배 상자나 여행 가방 등에 담겨 전국 2천여 곳에 숨겨졌고 비트코인이나 현금을 받은 뒤 장소를 알려주는 식으로 판매됐습니다. 이들은 마약 원료를 서울주택가 인근 나무 밑에 파묻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대담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은닉장소 1,300여 곳에서 60억 원 상당의 마약류 40kg을 회수하는 한편 국내와 필리핀으로 잠적한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새벽 2시 이태원의 한 클럽. 1시간 넘게 줄을 설 정도로 북새통인데 한참을 기다려 입장하자 상의를 벗고 춤추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흥이 오른 사람 가운데 한 남성이 손에 립스틱 같은 물건을 들고 상대방 코에 무언가를 넣어줍니다. 저건 비타민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더 잘 즐길 수 있게 감정, 오감을 좀 극대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비슷한 물체를 자신의 코에 직접 갖다 대는 장면도 취재진에게 포착됩니다. 그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제 마약 아닌 것처럼 찾기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좀 남의 눈치 안 보게. 새벽 내내 줄이 늘어선 화장실 앞에서도 수상한 상황이 목격됩니다. 남성 2-3명이 화장실 한 칸에 함께 들어가고 1분 남짓 있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여러 명이 들어간 뒤 곧 나오는 모습은 반복돼서 목격됩니다. 만약 거래를 한다면 화장실에서 많이 거래를 할 것 같아요. 기분이 좀 떨어졌을 때 저렇게 들어가서 조금씩 하고. 취재진이 바로 들어가 봤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휴지통에서 의문의 지퍼백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수거한 두 지퍼백에는 각각 노란색과 파란색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맡겼더니 필로폰을 구성하는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나왔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바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밑에 거하고 완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찍은 거는 바로 메스암페타민이다. 원래 흰색을 띠는 필로폰에 무언가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주 소량이니까 뭔가 다른 것하고 섞어서 좀 양을 늘리는. 클럽 벽에는 마약을 하지 말자는 경고 문구까지 쓰여 있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출장 여행객 주의. 오는 7월부터 휴대폰 도심 방문이 가능하고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VPN 사용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 7월부터 방간책법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사진 촬영이나 주의, 빗방기사 검색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이나 방산업, 시위 현장 등을 촬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7월부터는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VPN을 사용하여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이용하면 도심 검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문은 신체 물품, 전자데이터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심 검문을 받게 되면 현지 당국자와의 언쟁은 피하고 외교부 영사 콜센터나 주중 대사관에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며 중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보안 우려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중국 보이콧 행렬에 동참합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해온 독일이었지만 올해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예상될 만큼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와 통신업체는 2029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제 부품을 전량 배제하기로 했다고 일간 GT도이체 차이통과 북독일 방송협회, 서독일 방송협회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당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도이체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도이체와 앞으로 5년간 5G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제 부품을 퇴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독일 통신업체들은 먼저 중국 최대 통신설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부품을 2026년까지 5G 데이터 센터의 핵심 네트워크에서 제외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후 2029년까지 안테나, 송전기, 통신탑 등에 소요되던 중국제 부품을 전부 배제할 계획입니다. 중국제 부품을 제거하는 기한은 애초 선정한 시기보다 늦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5G망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앞서 2021년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참여하는 장비 제조업체에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정보기술보안법을 통과시켰으나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화웨이와 ZTE 부품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지난해에도 다시 한번 중국 부품 배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7월 독일 외교부는 64쪽 분량의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 시스템적 라이벌로 규정
괜찮아요. 약간 수시가 나긴 나는데 그래도 뭐 눈에 젤하고 스프레이가 안 들어가니까. 대표님도 띄워줘. 아이고 별 아이디어가 다 생겨.
그 수많은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복음밖에
네? 프리즘이야 이거? 프리즘 페이스북. 프리즘에서 페이스북.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오늘 그가 너의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그걸 던져 능력자에게 능지 못하겠네 정밀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지 못하신 저 우리의 모든 창고도 우리의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 이렇게 또 비를 내리다가 아예 안 내리고 적게 내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SK는 지난주에 이어서 태극기를 달지 않고 있어요. 쓸데없는 핑계를 대고 비가 온다고 없을까 웃기고 있네. 태극기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길가에 제헌 앞두고 배양된 태극기라는 거죠. 비 온다고 없습니까? 아니죠. 잘 배경이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이 닮아가고 직원들도 거짓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공유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12차입니까? 412차 맞죠? 자, 모두 저기 자랑스러운 우리 대원장 앞으로 대한대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회의장 명령하겠습니다. 됐고 국회의장 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동창아지님 나와주시고 다같이 함께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박수. 마루
자,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손자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학교에서 말이죠, 어렵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를 가다가 어렵다가 나오면 제자리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거나 같이 보여라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계를 갖고 지나가시는 사람들은 어렵다가 나오든 말든 자기가 할 길 다 가시네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걸 여러분이 안 지키면 아이들한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좀 떳떳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길을 가다가 애국가가 나오면 아이들이 배우는 그대로 제자리에 서서 끝까지 경청하고 가시거나 같이 들어보실 것을 구독 강조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국가는 사전까지 부르자! 박수! 자, 다음은 피와 목숨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이 귀한 자유와 경제한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다가 정공근에 의해서 국제에 의해서 총포탄에 맞아 팔다리가 잘려서 여러분들과 어린 나이에 돌아가신 그런 청년 국군 장병들과 학교병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다시 못하는 연합군 청년들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졌습니다. 이 감사함을 모르면 짐승만도 못할 것입니다. 이 감사함을 잊지 말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목숨 걸고 공과 맞서고 국제 이적화와 중공의 소구가에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극복하고 저놈들을 무찔러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순국선의 포국 용사님들 그리고 애국 용사님들을 위한 공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능력
또, 자, 다음은 우리 백성원 대표님의 국민교육원장님께서 전주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모든 가치와 대한민국 국민과 또 국가가 해야 될, 정부가 해야 될 내용들이 다 나오지요. 자, 외워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수! 국민교육원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부상의 빛난 얼을 의뢰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분립과 질서를 앞세우며 명렬과 실질을 숭상하고 정여와 심리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가다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의 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이리 후손에 빌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은근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불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대통령 박정희 국민교육원장 정신을 계승하자. 국민교육원장 정신을 드높이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LG에서 SK 사이에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서 아세이는 다 못 샀는데 지금 트럼프 관련해서 또 저격수 관련해서 LAC 산업청 대표님이 진짜 예리하게 잘 분석을 했어요. 스크립트를 쭉 훑어보고 그 내용들을 좀 봤는데 제일 자세하게 잘 나오시고 예리하게 보셨어요. 경제적인 반응 가지고 다 분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LG U+에서 제가 다른 각으로 이상 부분 기획하시라고요. 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이가 두드려 맞으면서 아마도 하웨이 장비를 제거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피격된 것에서 살아남았고 벌써부터 국제정세가 사회가 움직이죠. 지금 미국이다. 푸틴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서로가 그렇게 지원을 받고 싸움을 계속 부추기하면서 너무 전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지역들끼리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하고 있다? 서로 지금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휴전협의를 하고 동전협의를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한 사람이 얼마나 영향이 크냐, 한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자,
화웨이 장비를 트럼프 임기 동안 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소식을 듣고 화웨이 장비 SK, LG, KT에서 제거하라는 집회를 시작했고, 그래서 412회 동안 횟수로 5년이 넘게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표가 이상한 결과가 나서 어쨌든 안 됐겠죠.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화웨이 장비를 계속 버티는 쪽으로 가게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에 대해서 제대로 때리고 있다가 친중 바이든으로 바뀌고 중국에 돈 받아먹은 헌터가 아들로 바뀌면서 그렇게 트럼프 정책이 지워지다가 결국은 바이든이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 친중 스파이 내국노라는 말들이 되니까 중공을 미국 국민들의 민심에서 어쩔 수 없이 푸시하고 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밀게 되니까 국민들의 힘이 대단하죠. 대한민국은요, 지금 국민들이 정부에다가 야단을 제대로 치고 있죠. 좌빨죠. 목적을 가지고 국가 전복을 바라는 공공과 폭대가 대한민국을 먹기 바라는 이런 빨갱이 내국노 좌빨들 말고 안전한 마음을 가지고 애국심을 가진 국민들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야단을 제대로 못 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자이고 잘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야단을 쳐야 됩니다. 잘못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좌빨들이, 대국노들이, 종북, 친북, 신중, 종중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반공, 멸공, 또 선멸 제공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선이 돼가지고 당선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올 것 같아요. 벌써부터 하는 말들이 화웨이 장비 제거시킬 거, 그리고 중국에 붙으려고 하는 정권들이 있으면 무너뜨리든지 스스로 자빠지게 하든지 정권이 교체되게 하든지 또는 그 정권들을 무시하면서 미국의 힘을 보여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년이나 내후년 사이에 화웨이 장비는 대한민국에서도 보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 윤석열이가 트럼프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신중 행각을 계속거리면 공자학원도 폐쇄시킬 거고 또 화웨이 장비를 다 제거시킬 거고. 왜? 벌써부터 독일이 앞으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될 것도 예측을 했고 또 가장 유럽에서 중공하고 가까웠던 메르켈 정권 때 중공과 거의 형제처럼 지냈던 그 독일이 지금은 이제 중공과 맞서서 중공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스파이 활동에 대해서 공격을 받고 항상 통신망이 감청당하거나 도청당하거나 해킹을 당하고 정부의 주요한 기밀들이 뺏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 2026년까지 화웨이 장비와 ZTE 장비, 중공의 양대 통신 전자장비들 그런 부품들과 장비들과 시스템들을 2026년까지 독일에서 다 제거하기를 했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하기를 또 뭡니까? 2029년까지 화웨이와 ZTE 포함한 나머지 중국의 통신회사, 부품회사, 장비, 시스템회사, 제품들, 부품들을 다 독일망에서 독일 통신 시스템에서 퇴출시키거나 제거를 시키겠다 하고 26년과 29년 플랜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뭐하냐고. 대한민국은 지금 독일과 중공 사이보다 더 좋은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중공의 눈치를 보고 인민의 힘이 중공의 눈치를 보고 더불어공산당도 당연히 중공의 눈치를 보고 그렇게 정치권들은 내각제 개헌을 해서 중공이 바라는 친중 내각제, 친중 총리가 되도록 작업을 하고 있죠. 국민의 눈치만 볼 뿐이지만 이 타이밍을 보고 개헌을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갈
계획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돈을 부어주고 국민적 저항을 해야 되고 또 화웨이 장비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 막아야 되고 공작은 폐쇄시켜야 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나면 중국에 대해서는 피를 말리고 아마 뼈를 갈아버릴 정도로 중공산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재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같이 가던 놈들은 우리들이 맡겠죠. SK도 상당히 지금 위험합니다. 윤석열이는 SK 봐주고 있는 분들, 문재인 때는 더 많이 봐줬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 들어오면 함부로 봐줄 수도 없게 될 겁니다. 네. 중공을 이롭게 하는 놈들은 적이다. 적을 이롭게 하는 놈들은 뭐다? 적이다. 배신자와 함께 기덕거리는 놈들보다 배신자. 그게 동서고금을 막론한 명언이고 법칙,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독일처럼 신중국가였던 독일처럼, 그러나 독일은 지금 바뀌어서 화웨이 장비 26년까지 다 제거한다 하고 부품도 다 없앤다 할 정도로 중공의 잘못된 범죄와 스파이 행각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지금도 진국민 치료보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계속 내야 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아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이 26년과 29년까지 화웨이 장비 부품 제거 순서부터 해서 마지막에 29년에는 모든 통신시설에서 공공제품 부품들을 뺀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이 보안 우려로 중국산 부품을 배제해온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중국 보이콧 행렬에 동참합니다.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부품을 가장 많이 사용해온 독일이었지만 올해 최대 교역국은 미국으로 예상될 만큼 중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데요. 독일 정부와 통신업체는 2029년까지 5G 네트워크에서 중국제 부품을 전량 배제하기로 했다고 일간 GT-도이체 차이툰과 북독일 방송협회, 서독일 방송협회 등이 10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중국의 공안당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통해 스파이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겁니다. 매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도이체 텔레콤, 보다폰, 텔레포니카 도이체와 앞으로 5년간 5G 시스템에서 단계적으로 중국제 부품을 퇴출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독일 통신업체들은 먼저 중국 최대 통신설비업체 화웨이와 ZTE가 제조한 부품을 2026년까지 5G 데이터 센터의 핵심 네트워크에서 제외한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후 2029년까지 안테나, 송전기, 통신탑 등에 소요되던 중국제 부품을 전부 배제할 계획입니다. 중국제 부품을 제거하는 기한은 애초 선정한 시기보다 늦춰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독일 5G망 주무부처인 내무부는 정부와 통신사업자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독일은 앞서 2021년 차세대 통신망 구축에 참여하는 장비 제조업체에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정보기술보안법을 통과시켰으나 미국 등 다른 서방 국가들처럼 화웨이와 ZTE 부품 사용을 금지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지난해에도 다시 한번 중국 부품 배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7월 독일 외교부는 64쪽 분량의 대중국 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며 중국을 파트너이자 경쟁자, 시스템적 라이벌로 규정하고 자국 기업의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국발 위험 요인을 제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시 독일 매체 차이트 온라인은 정부 내 사이버 보안기관과 내무부가 협업해 5G 네트워크에 독일의 안보를 위협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조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건 아니지만 결과는 분명히 나온 것이라며 조사 결과 안보 위협의 요소를 발견해 나온 조치라고 전했었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 중국산 네트워크 장비를 가장 많이 의존하는 나라로 꼽히는데요. 스탠다드 컨설트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독일의 5G 네트워크의 59%가 중국 업체 부품을 사용합니다. 반면 프랑스는 17%, 영국은 41%, 발트 3국은 0%로 점유율이 훨씬 낮았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2019년 트럼프 대통령 재임 때부터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이어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해왔던 독일이 최근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독일도 유럽에서 가장 중국과 친하다는 독일도 화웨이 장비, ZTE 장비 그래서 2026년에 아직 제거하기로 하고 2029년에는 중공산 장비 부품 제로로 만들기로 했죠. 알파 3국은 지금 벌써 제로입니다. 그리고 방금 발언했죠. 19년 트럼프 대통령께서 1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셨고 우리도 그 이후로 바로 화웨이 장비 집회를 시작했고 기도를 하고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4주차 때부터 기도 4주차에 응답받고 시작을 했죠. 자, 비가 내리고 조금씩 내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얘가 중국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다? 공자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다. 설리한테 대표님 맞죠? 우리나라는 비밀경찰 수사 안 하고 있다. 영지훈 대표님 맞죠? 네. 우리나라는 화웨이 장비 제거 안 하고 있다. 이게 뭡니까? 문재인이나 윤석열이나 친중은 다를 것 없다. 공공 눈치 보고 공공전기차 들어오면 보조금도 줄 판이고 오세훈이도 똑같은 놈이죠. 지금 유럽이나 안세 유럽은 25%까지 미국은 100%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200%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공공의 물량 공세 공공이 망할 것 같으니까 계속 물량을 돌리고 그걸 덤핑하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다 말이죠. 덤핑이고 정부가 지원을 해서 불공정 무역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나라에서 생태계가 부서지고 파괴되고 무너질 수 있고 경쟁지가 올 수 있어서 그걸 지금 각 국가별로 맡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중공의 눈치를 받고 중공을 물고 파는 좌빨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혹은 여러분들도 큰 실수고 잘못입니다. 자, 여러분, 북한산 마약이요 중공을 통해서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에 지금 공급이 되고 있어요. 홍대 마약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죠. 금요일 밤부터 경찰분들 승진하려면 홍대에 휴가를 내고 놀러를 가서 여기서 술 냄새가 안 나는데 술 취한 것처럼 해롱해롱 되는 놈들이 클럽 주변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놈들 잡아서 마약 검사하면 그런 거 100% 나옵니다. 그런 놈들이 금토 일을 홍대에서 있는데 이제 이태원에서도 조용히 클럽에서 지금 아까한테 길가에는 안 돌아다니는데 이태원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서로 마약을 거래하고 매기고 이런 것들이 KBS 공중파에 의해서 취재가 되고 잠입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영상까지 나왔고 마약 수사대가 체포를 지금 수사를 갔다고 합니다. 자, 이태원 클럽에서 집단 마약 대놓고 하고 있고 지금도 필로폰 남은 가루 같은 봉지들이 주어져서 방송국 취재진들이 확보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이 처분되고 나서 다시 폐기되지 않고 회수돼가지고 재판매된다는 말도 있고 마약 폐기가 안 되죠. 폐기할 마약을 폐기해 빼놓고 거액의 돈을 주고 비리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람, 보건소 사람들이 만나 다시 팔아넘기고 가산에서 묻었다, 물속에 버렸다, 태웠다, 처리했다 이렇게는 처리 다 하지 않고 뭐한다? 마약 조직에 대판다. 이런 일들도 지금 있다고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고 중공에서 자꾸 대한민국으로 마약이 들어오는 거 이거 정신 비폐해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미국에 뭐지요? 미국 마약, 좀비 마약, 펜타닐 이것처럼 대한민국도 펜타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공에서 대량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뿌리고 있고 이게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마약에 취하고 어린애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서 평생 고생하고 제대로 활동이나 생활을 하기 어려워지죠. 자, 지금도 이태원 클럽에는 중공으로부터 들어온 마약, 북한산 마약 유통되고 있다고 막 내놓고 복용하고 있다 합니다. 페타민도 들어오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벽 2시 이태원의 한 클럽 1시간 넘게 줄을 설 정도로 극세통인데
한참을 기다려 입장하자 상의를 벗고 춤추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흥이 오른 사람 가운데 한 남성이 손에 립스틱 같은 물건을 들고 상대방 코에 무언가를 넣어줍니다. 엄청 비타민인 것 같아요. 음악을 좀 잘 즐길 수 있게 감정, 오감을 좀 대화시킨다고 해야 되나? 비슷한 물체를 자신의 코에 직접 갖다 대는 장면도 취재진에게 포착됩니다. 그렇게 용기에 담아서 이제 마약 아닌 것처럼 척이고 하려고 그런 식으로 좀 남의 눈치 안 보게. 새벽 내내 줄이 늘어선 화장실 앞에서도 수상한 상황이 목격됩니다. 남성 2~3명이 화장실 한 칸에 함께 들어가고 1분 남짓 있다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여러 명이 들어간 뒤 곧 나오는 모습은 반복돼서 목격됩니다. 만약 거래를 한다면 화장실에서 많이 거래를 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저렇게 들어가서 조금씩 하고. 취재진이 바로 들어가 봤지만 화장실을 사용하는 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휴지통에서 의문의 지퍼백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취재진이 수거한 두 지퍼백에는 각각 노란색과 파란색 가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성분 분석을 맡겼더니 필로폰을 구성하는 성분인 메스암페타민이 나왔습니다. 저 위에 이렇게 다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밑에 거하고 완전 동일하잖아요. 우리가 찍은 거는 바로 메스암페타민이다. 원래 흰색을 띠는 필로폰에 무언가 섞은 것으로 보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주 소량이니까 뭔가 다른 것하고 섞어서 좀 양을 늘리는. 클럽 벽에는 마약을 하지 말자는 경고 문구까지 쓰여 있었지만 제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중국 출장 여행객주의. 오는 7월부터 휴대폰 교신 방문이 가능하고 중국 당국의 승인 없이 VPN사 음식 처벌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2000 이렇게 지금도 병원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마약, 또 북한산 마약이 중공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거 이태원에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들 마약 요즘 젤리도 있고 원래 음료도 타고 하니까 늘 조심하시고 같이 공범이나 범죄자가 되기 싫으면 마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십시오. 적들이 중공과 북괴가 대한민국을 부패화시키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마약을 하게 하고 마약 중독에 걸리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중공이요 지금 경기가 얼마나 안 좋고 지금 위험하냐면 정부가 겨우겨우 보조금 지원해주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알리하고 테모하고 신인가 이 세 개 다가 지금 대한민국 유통시장 점령에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왜? 처음에 한두 개 대한민국 국민이 무료 배송이고 빨리 배송되고 하니까 뭔가 하고 샀다가 보니까 문제도 많고 또 이상한 냄새도 나고 또 짝퉁이다 보니까 알열이라든지 덜 쉽게 고장이 나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퀄리티도 보장이 안 되고 환불이나 수리도 안 되고 수리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까다로운 우리 국민들 유통시장에서 알리하고 테모가 좀 주춤하고 멈춰버렸어요. 성장세나 강황률이 멈춰버렸어요. 게다가 지금 바깥에서 자꾸 중공에서 지금 퍼지는 이야기들이 위생불량 또 목공물이나 화학물들이 포화돼서 제품들에 묻어있고 아이들이 만지면 안 될 만한 그런 맹독성 물질도 검출이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지금 거의 망해가지고 부동산 거품 생기고 주택이 짓다가 빌딩들이 짓다가 멈췄다는 말도 들어보시죠. 지금 중공에 500m가 넘는 건물 빌딩이 3개나 여러분 500m가 엄청난 겁니다. 한 층에 2.5m 잡으면 200층이죠. 이 정도 200층에서 3m로 잡아도 160층 이상이 되는 그런 빌딩들이 짓다가 멈췄다 그래요. 왜? 투자도 안 되고 자금 유통도 안 되고 중국 경기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서
은행에서 돈도 안 들고 사는 사람도 없고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이게 돼요. 금리 지급 어렵고 인부의 공사 비용도 내기 어려우니까 결국은 500층이 넘는 초대형 빌딩이 중국에서 건설이 멈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공이 지금 심각한 경제위기 겉으로 아닌 척해도 열통이 나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부동산 버블로 인해서 500층이 넘는 500m가 넘는 세계 빌딩이 멈추게 됐다. 쪽팔리는 일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랜드마크를 꿈꾸며 건설되던 세계 초고층 건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 잇따라 공사가 중단되며 흉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나 시설물은 각 나라의 아이콘이 되곤 합니다. 초고층 건축물로 건설 당시 흉물이란 말을 듣던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은 완공 후 세계적 랜드마크로 당당히 자리 잡았고, 세계 최고층 건물인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의 부르즈 칼리파는 연간 1,500만 명이 찾는 유명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부르즈 칼리파 내부엔 축구장 60배 크기의 두바이몰이 위치하는데, 두바이몰의 연간 매출이 두바이 전체 경제의 5%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2000년대 들어 초고층 빌딩 붐이 전 세계로 확산됐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타워, 영국 런던의 더 샤드, 대만의 타이베이 101 등 각 나라를 대표하는 초고층 건물이 모두 이 시기에 건축됐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성공한 건 아닙니다. 마천루 건설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던 중국과 중동 국가들은 고금리 등 경제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며 마천루 경쟁을 포기했고, 일부 건물들은 도시 한가운데 흉물로 남게 됐습니다. 9일 세계 초고층 도시 건축학회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공사가 중단된 400m 이상의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는 24곳에 달합니다. 이 중 중국에만 무려 17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유명한 공사 중단 빌딩은 사우디아라비아 2대 도시 제다에 건설 중인 제다타워입니다. 제다타워는 높이 1000m에 달하는 세계 최고층 빌딩을 목표로 2011년 착공했습니다. 당시 추정 공사 비용만 12억 3천만 달러였죠. 하지만 2018년 공사가 중단됐고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올해 공사 재개를 위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의 초청장을 보냈지만 이들 모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중인 곳 중 가장 높은 건물은 텐진에 있는 골딘 파이낸스 117 타워입니다. 높이는 597m, 128층으로 구성된 이 건물은 2009년 중국의 골든 금융그룹이 사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와 중국 경제위기 등으로 2015년 최상층까지 건물을 다 올린 상태에서 건설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폐건물이라는 달갑지 않은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위치한 다롄 그린랜드 센터 역시 2014년 착공을 시작했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롄 그린랜드 센터 역시 다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자금 조달 문제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등으로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졌고 일부 구조물이 완성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에버그란데 그룹이 안호성 허페이에 세우던 518m의 에버그란데 허페이 센터, 중국 난징시의 499.8m짜리 그린랜드 진마오 인터내셔널 파이낸셜 센터, 중국 수저우시의 중난센터 등의 공사가 줄줄이 중단되거나 프로젝트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초고층 빌딩 무산에 대해 전문가들은 랜드마크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단순히 높은 건물이 아닌 지역과 어우러지면서도 독특하며 지역민과 융합돼야만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실화된 500층 높이, 500m 높이 이상 되는 건물들이 멈추었다는 것은 자금력되는 대기업들과 건설회사들이 그 건물을 지을 여력까지도 없을 정도로 지금 위기고, 건물을 중단시킨 건 손실이 엄청나게 크죠. 금융, 비용, 여러 가지 부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매출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피해 비용도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면
기업은 나가게 되고 적장을 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고 끝나게 되겠죠. 이게 지금 가장 큰 500mm 이상 되는 타워 3개 다 멈췄다. 건설이 멈췄다. 자, 여러분. 중공이 또 먹거리 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근데 저희는 기억납니까? 마라탕에서 박쥐 날개, 학생 식당에서 쥐 대가리, 한우도. 그리고 또 뭐였지? 한우도. 엄청나게 많았는데. 한우도. 어? 한우도. 맥주, 오줌 맥주. 어? 한우도. 안 들려. 한우도. 한우도야. 한우도. 안 들려요. 자, 그런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먹거리 장난치. 자, 그런데 여러분이 드시는 식용유 아시죠? 콩기름으로 만든 식용유. 1등급 대두유라고 해서 식용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후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튀기는 거, 튀김집 가면 튀기는 게 식용유, 콩기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중국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공공연하게 발에 들키고 걸렸냐면 석유를 싣는 탱크롤이 아시죠? 여러분 S-오일이나 지금 쭉 현대오일이나 지나가는 석유 탱크차들 봤어요? 그 석유 탱크차가 석유를 실어야 되죠. 근데 석유를 싣다가 또 같은 기름이라고 병신들이 식용유를 거기다 또 채워가지고 또 씌워가지고 소매업체나 공장으로 보내주네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식용유에 석유가 들어간 거야. 휘발유든 경유든 옳았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그 식용유에다가 석유가 들어가 있는 식용유를 아이들이 여기서 튀김을 구워 먹고 하면 아이들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눈멉니다. 위장 다 나가요. 알레르기 생깁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당연하게 하고 트럭들이 막 댕기다 걸렸어요, 이번에. 그런데 트럭, 그게 더 웃기지. 원래 하던 일이다. 같은 기름인데, 미친놈들이. 여러분, 휘발유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휘발유 1리터 드실 수 있습니까? 휘발유에 치킨 튀기는 사람 있어? 경유에 감자튀김 튀기는 사람 있어요? 중국놈들 마인드는 뭔지 알아요? 트럭 운전하는 놈이 무식하니까. 아 같은 기름이니까 괜찮대. 그리고 그 뭐 같은 기름인데 세척 비용이 아깝다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 세척 비용 아낀다고 그 회사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냥 저렴한 트럭 탱크롤이 받아가지고 운반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근데 그 식용유가 중국 사람들한테 식탁에 가고 마트에 가서 풀리면 아이들이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나 감자튀김이나 치킨을 먹을 때 뭐다? 석유, 콩기름, 휘발유, 첨가, 식용유. 아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석유가 함량이 들어간 아주 건강에 좋은 식용유야. 눈이 멀 수도 있고, 예,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구를 수도 있고, 몸이나 맛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독성 물질. 여러분, 인도에서요, 못 모르고 밀주를 하고 싸게 술을 마시려고 만들다가 한마을에서 120명이 죽었어요. 압니까? 인도에서. 뭘로 만드는 술인 줄 알아요? 그냥 책 보고 인터넷 보고 에탄올, 메탄올 앞에 M이 붙었냐 M이 안 붙었냐 신경도 안 쓰고 메탄올이 몇 배 싸니까 영신들 정신 나간 놈이 메탄올을 사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색소와 방분을 좀 넣어서 밀주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동네 잔치에서 그 마을 사람들 남자들이 그거 다 먹고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메탄올 술 먹고 죽었다니까. 근데 석유를 담은 탱크로리에 콩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걸 또 좋다고 중국 콩기름 업체는 받아가지고 유통을 시키네. 여러분 중국 가지 마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인생이 날아가요 정말. 우리야 뭐 어차피 못 가지만. 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석유를 담았던 탱크에 트럭이 또 식용유를 담아서 쓰다가 또 석유를 담아서 쓰다가 이짓을 하다가 걸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칭앙따오 도로 갓길에 탱크롤이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뭐
사흘 뒤 탱크로리가 향한 곳은 식용 유제품 공장. 1시간 뒤 제품을 싣고 나왔는데 운송 서류에 1등급 콩기름이라 적혀 있습니다. 석유를 담았던 탱크로리에 식용유를 실은 겁니다. 텐진시 주차장에서 만난 또 다른 탱크로리. 액화석유를 실었던 탱크로리는 그날 오후 역시 식용유 공장에서 35톤 분량의 대두유를 싣고 나왔습니다. 화학물질인 액화석유를 실었던 탱크에 세척 과정도 없이 식용유를 싣고 운반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입니다. 검사는 형식적입니다. 중국에서 탱크로리는 휘발유, 경유 등 인화성 제품용과 그 밖의 일반용으로 나뉩니다. 식용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특수 탱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입니다. 액화석유의 주성분은 탄화수소로 직접 섭취하거나 흡입 시 중독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품 안전 문제가 잇따르는 중국에서 식용유 운반 실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랜드마크를 꿈꾸며 건설되던 세계 초고층 건물들이 경제 위기로 인해 잇따라 공사가 중단되며 흙물로 변해버리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나 시설물은 여러분, 중국이 정신 나갔죠. 그런데 이걸 저희들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놈들 사형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지금 가짜 음식들, 그리고 불량식품들, 가짜 담배, 가짜 술, 중국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들 양주 드실 때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에 지금 여러분들이 몸이 썩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요새 하이볼 드시죠? 편의점에 파는 하이볼. 그거, 진김 하이볼, 제임슨 하이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면은, 진빔에 위스키가 약간 들어갔나? 제임슨의 그 싼 양주가 약간 들어갔나? 그런데 그 양주가 제대로 들어가면요 2만원으로 오른대요. 세금까지 해서. 근데 왜 지금 4개에 10,000원에 팔까? 가짜 양주를 넣는답니다. 가짜 양주. 그래서 다음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 찰리한테 대표님 페팅큐 기억나시죠? 페팅큐가 무슨 술인지 압니까? 화학주예요. 화학주. 진짜 에탄올을 섞어서 주정 에탄올을 섞어서 만든 게 카라멜을 넣고 만든 게 가짜 양주 옛날에 만든 게 우리 못 살았을 때 어르신들이 마시던 페팅큐 다음날 머리 아파 기절하고 회사도 못 가고 누워있다. 그 페팅큐를 가짜 양주를 하이볼이라는 모든 제품에 다 넣는답니다. 지금 아니면 금액을 못 맞춘대요. 그러니까 뭐다? 중복 따라가고 있다. 여자분들 술 잘못 드시는 분들 그거 잘못 먹다가 토하고요, 정신 잃어버리고요, 끌려간답니다. 진짜로. 대학생들 하이볼이 진짜 양주가 아니라는 거 뒤에 성분을 살짝 살펴보세요. 중국화됐다고. 대한민국도 지금 아세요? 머리가 떠지고요. 여러분 가짜 양주 먹습니까? 예전에 기억나시죠? 노래방, 술집 이런 데서 술 좀 취하면 가짜 양주로 바꿔가지고 다음날 머리가 폭탄이 터지듯 아프다고 막 병원까지 가고 링겔 맞고 보하고 뭐예요? 우리 몸에 안 맞는 에탄올을 카라멜을 넣어서 향을 넣어서 희석을 시켜서 가짜 양주라고 해가지고 그걸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에 드셨다가 요새 당뇨, 위장, 암 다 걸리잖아 지금. 그때 너무나도 안 좋은 것들을 드려서.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하이볼이 돼서 젊은 애들 불티나게 타고 여자애들 그냥 캔을 들고 먹고 다녀요. 길가에 아이따 하나 꽂고 좀 멋있어 보인다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것 다 술이 아니다. 뭐다? 양주,
꿀로 만든 양주가 아니고 뭐다? 가짜 양주다. 에탄올로 만든 양주고, 그런 싸구려 가짜 양주 주종으로 만든 걸 넣은 것이 뭐다? 하이볼로 된 펜이다. 편의점에서 앞으로 죽기 싫으면, 수명 단축하기 싫으면 절대 하이볼 드시지 마세요. 하이볼 그 가격이 안 나옵니다. 그게 뭐다? 중공처럼 대한민국도 사기 음식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금 대표님이 말했잖아. 탕후루 요새 망하고 있죠. 왜? 우리처럼 많이 탕후루 알리고 소화 당뇨 일으키고 몸에 진짜 안 좋은데 그 당분들이 설탕이면 차라리 설탕 비싸다고 화학성 당분을 넣잖아요. 우리 안에 사카린 같은 거. 그러다 보니까 건강 해치고 당뇨 나오고 암 생기잖아. 하이볼 이거 진짜 양주 아닙니다. 가짜 양주가 섞였어요. 기억하시고 주변에 알리시고, 하이볼 제대로 그렇게 만들려면 2만원 든대. 2만원. 아시겠죠 여러분? 이야기 잘 됐다. 아니 석유를 식용유와 섞어서 옮기는 트럭 이야기하다가 한국 하이볼 이야기 잘했네. 자 여러분, 먹거리는 우리가 스스로 챙기고 해야 됩니다. 자, 구호 힘차게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이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군의 합작이 대노릇하는 화웨이 장비를 지금도 SK와 KT와 LG U+는 사용하고 있고, 통신 3사방에서 4G LTE에서는 여러분들 폰에서 전부 중공 화웨이 장비를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커들에게 노출이 되고 중공 간첩 스파이들에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LG U+는 5G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예이다. 즉각 통신 3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해치고 국익을 해치고 중국 공산당과 간첩의 인민군의 조종을 받는 화웨이 장비를 4G와 5G에서 제거하라! 정부는 즉각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통신 3사에 있는 4G, LTE 화웨이 장비를 모두 제거하고 LG U+에만 있는 5G의 화웨이 장비도 즉각 제거하라! 여러분, 경수결이가 문재인에 이어서 중공의 눈치를 본다고 중공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 중공에 대한 미화를 시키고 공산주의에 대한 세뇌를 시키고 또 마오이즘에 대한 찬양을 하게 만들고 노래까지 짓고 배우게 만드는 짓거리를 공자학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유성 공산주의자 간첩놈도 역정놈도 미화시키고 동료대회부터 해서 여러가지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K파티와 우리 애국가모님 부대표님이 함께 5개 사업을 작살내고 지금 1개, 2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마저 작살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도와주시고요. 주권자인 국민의힘이다. 전국 각지에 있는 공작원을 정부는 즉각 폐쇄하라! 또한 여러분, 서울시에서 서울시 의원들이 국짐이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통과시킬 수 있어서 이번에 국토교통부하고 MOU까지 냈고, 태극기, 초대형 태극기를 100m가 넘는 초대형 태극기를 광화문 광장에 우리 K파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국짐 3분의 2가 다 찬성하고 예산까지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 망할 놈의 오세훈이 대통령편 걸린 놈이 지가 한 발을 내빼고 난 모르겠다고 여론조사를 하라는 식으로 지가 좌빨들 일부가 공격한다고 지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생길까봐 도망갔습니다. 이놈은 좌빨 간첩이죠. 좌빨이죠. 그래서 자, 제가 보내드린 문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이 커뮤니티나 지금 채팅창에 붙여넣기를 해서 그 의견 남기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초대형 태극기 개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반드시 한 분 한 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단체 문자를 보내가지고 많은 분들이 남겼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남겼는데 우리가 이거 해내야 됩니다. 오생리가 좌파들하고 손잡고 하는 척 하다가 무너뜨리면 영원히 광화문 광장에는 뭐가 없다? 초대형 태극기가 없다. 우리 미래세대들에게도 초대형 태극기를 보여줘야 되고 연간 2,200만 명의 외국인이 방문하는 광화문 광장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전 세계 선진국들에게 초대형 자기 나라 국기가 다 있어요. 이집트는 200m가 넘는 높이의 국기가 있거든요. 이거 우리가 해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링크 좀 올려주시고 또 집에 가셔서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 제가 앞으로 보내드린 문자로 확인하시는지 제 사이트 K파트나 애국맘의 세이프 뉴스나 이용원 채널 들어가시면 그게 다 지금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하든지 링크를 눌러서 텍스트 문자 조금만 남기셔가지고 제가 단톡방 유튜브 대표님들 단톡방이나 이런 넘겼죠. 그걸 복사하셔서 꼭 올려주셔서 이번 주 내로 결판 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 한 분 한 분 내가 안 해도 되겠지 내가 빠지면 되겠지 아닙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채팅하시는 분들 꼭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용원 채널이 드디어 45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냉면 제가 사드린다고 했죠. 지난주 토요일 될까 했는데 499만 6천에서 멈춘 거야 토요일날. 그래서 지금 451만으로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이용원 채널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토요일날 냉면 드시러 오시면 저번에 냉면 먹은 것처럼 맛있는 시원한 포장된 냉면이 배달이 돼가지고 올 겁니다. 냉면 드시고 오십시오. 오시고 세이프 뉴스 지금 애국만님이 하는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자, 그 마지막 한마디 외치겠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을 괴롭히고 주권자인 국민을 억압하고 정부의 외교권마저 무시하는 중공 비밀경찰 스파이센터 화조센터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그 시설들을 수사하고 범죄미가 밝혀지고 안역행위가 밝혀지면 즉각 이 중공 간첩 스파이들과 중공 내국노들과 이에 협조하고 있는 정치권의 프란치들까지 모두 수사하고 범죄미가 밝혀지면 이 자들을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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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유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투쟁을 해야 되고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세대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빠지고 포기하였으면 우리 광화문 광장 지금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맞죠? 근데 오늘 정보관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죠. 대표님은 비가 와서 남대문 경찰서 중구 일대 전부 다 집회가 다 취소됐대요. 병신들이 가빨들이거든요. 노조들이거든요. 이 병신들이 보여주기 위한 쇼 집회니까 비가 온다고 취소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라고 하는 거지. 왜요? 경찰이든 누구든 간에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빠짐이 없으면 뭐다 인정을 한다. 나머지 좌빨들 집회 오늘 다 취소됐대. 병신들 아니고? 그러면 이긴 건 누구다? 우리다. 남아있는 우리가 이긴 거다. 박수.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아마 트럼프 재집권하면 시진핑도 무너질 거예요. 화웨이도 그렇죠. 시진핑이 뭐 유포가 되든 시체로 발견이 되든 되겠지. 자, 오신 대표님들 소개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는 봉주루 TV 우리 유튜브 연합회 지회장님이 오셨고, 자, 오후에는 우리 오랜만에 농땡이 치다가 오신 정지훈 TV 정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정지훈 TV 백업 채널 정지훈 TV2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채널 계좌 가시면 계좌 정보가 있습니다.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변함없는 방송에 많은 응원과 후원과 부탁드립니다.
자, 정지훈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오래간만에 지난 토요일에 K파티 방언에 와주셨고 또 SK 와주신 김경원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김경원TV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계좌 정보 들어가보면 있습니다. 우리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김경원 대표님 변화없는 외부 활동에 많은 응원과 후원과 구독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김경원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국민교육훈장을 LG와 SK에서 힘차게 해주신 백승원TV 백년대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백승원TV 백년대기 백업체나 백년대기 대표 백년대기 백년대기까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계좌 정보도 후원 정보도 채널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변화없는 이 배우 활동에 많은 응원과 후원과 구독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백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LG와 SK 함께 해주신 우리 천리안TV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해서 천리안TV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계좌 정보 찾아가셔서 응원해 주실 수 있으니까 변화없는 이 나사 활동에 많은 응원과 후원과 구독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천리안TV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모델 우리 정청아지 이종철 대표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에서 정청아지 6, 정청아지 7, 정청아지 8, 정청아지 9, 정청아지 10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 싹 다 부탁드리고요. 또 확인해 주셔서 찾아가서 많은 변화없는 활동의 응원과 후원과 구독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정청아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구 남대문서 반환을 지역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다 중단 포기한 집들을 우리만 이어갔다는 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함께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은혜 찬양을 올립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 어제 우리 백성원 대표님이 어제하고 오늘 자정 사이에 8월 15일 집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 15일 페이파티 집회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토요일 광화문 중심대 광장 372차지요. 페이파티에서 뵙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슴 속에